선생님 혹시 아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잠자리에 들 때 부끄러운 마음에 황급히 불을 끄거나 이불 속으로 숨지는 않으십니까? 나이 든 내 몸이 흉할까봐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아내가 실망할까봐 자꾸만 등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감정으로 당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아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당당하게 솟아오른 그곳을 볼 때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단순히 징그럽다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남자들처럼 시각적인 흥분을 느낄까요? 오늘 저는 심리학 박사로서 여자들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속마음 12가지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생님은 오늘 밤 아내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식어버린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중년 부부의 마음과 관계를 치유하는 심리학 박사 박지윤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늙은 남자의 몸을 여자가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봐주는 거겠죠?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남자의 시각에서 본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라 예쁘고 젊은 몸을 볼 때 반응하지만 여자는 의미와 관계를 해석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건강한 반응을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바로 생명력에 대한 확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본능적으로 강한 유전자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수컷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겼을지라도 아랫도리에 힘차게 혈액이 공급되어 묵직하게 솟아오른 모습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이 남자는 아직 건강하구나. 내 남편의 심장은 아직 힘차게 뛰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신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가 아직 나를 지켜줄 힘이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함께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신의 그곳을 보며 묘한 든든함을 느낍니다. 입안에 침이 고인다는 여성분들의 표현은 식욕과는 다른 생명력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지구력이 얼마나 좋을지, 저 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 당신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찬사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남자는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편의 몸이 반응하는 이유를 나와 연결 짓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흥분했구나. 내 늙은 몸이 여전히 저 사람을 뛰게 만드는구나. 즉, 당신의 솟아오른 그곳은 아내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거짓 없는 사랑 고백이자 칭찬인 셈입니다. 100마디 말로 당신 예뻐 사랑해 라고 하는 것보다 말없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당신의 몸을 볼 때 여성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갑니다. 나는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겉으로는 아유 남사스럽게 왜 이래 라고 핀잔을 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뿌듯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성성이 인정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당신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정복감이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세 번째 심리는 바로 모성애와 섞인 애틋함입니다. 남성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그곳을 보며 귀여움과 애처로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평소에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근엄하게 때로는 무뚝뚝하게 지내던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본능에 충실한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지는 모습. 그 무방비하고 순수한 상태를 보며 여성은 묘한 보호 본능과 함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내 몸으로 이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여성은 당신의 몸을 만지고 쓰다듬고 위로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당신의 그곳이 단단해졌다는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니까요. 네 번째로, 여성은 아주 현실적으로 모양과 크기를 살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내게 맞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남성의 그곳도 천차만별입니다. 곧게 뻗은 모양 위로 휘거나 아래로 휜 모양 굵기나 길이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모양을 스캔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오늘은 어떤 자세가 편안할까? 지난번에 이 각도에서는 조금 아팠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이는 당신과의 시간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여성 나름의 지혜롭고 섬세한 준비 과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며 특정 각도에서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신의 상태를 보며 무언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면 아내는 이 중요한 탐색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고 아내가 눈으로 손으로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중년 부부의 잠자리를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긍정적인 반응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만약 상황과 맥락이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힘찬 반응은 오히려 아내에게 혐오감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바로 여성의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안일로 녹초가 되어 있거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들이밀어지는 남편의 욕망은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여성의 뇌는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며 셔터를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이 다치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당신을 보며 미치도록 흥분하게 되는지, 그리고 너무 커서 무섭다는 아내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상황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여성의 리얼한 심리 변화와 아내가 걱정하는 크기와 통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만 선생님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상황과 맥락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는 남성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출은 공포이자 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혹시 헬스장 샤워실이나 목욕탕, 탈의실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덜렁거리는 그곳을 우연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멋지다거나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닐 겁니다. 불쾌하고 눈을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성에게는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비록 법적인 남편일지라도 정서적인 교감이 끊어진 상태나 아내가 육체적으로 피로에 절어 있는 상황에서 불쑥 보여주는 나체는 바바리맨을 마주했을 때의 불쾌감과 똑같습니다. 내 몸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거나 혹은 자식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순간에 남편이 다가와 그곳을 들이민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역겨움을 느낍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모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수컷으로 인식합니다. 이 인간은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구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심지어는 공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발기된 성기는 공격적인 무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섯 번째 심리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의 눈빛이 통했을 때 여성은 당신의 그곳을 보며 미치도록 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오직 본능만이 지배합니다. 와, 저 뜨거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단단한 것이 내 빈 곳을 꽉 채워줬으면 좋겠다. 여성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지 않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잔뜩 성이 난 남편의 그곳은 여성에게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여성의 몸도 덩달아 달아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만지고 싶고 미끄러지듯 그 위로 올라타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여성은 단순히 성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쾌락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저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로 깊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이 여성의 애아액을 분비시키고 질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살며시 손을 뻗어온다면 그것은 최고의 찬사이자 나도 준비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심리는 남성분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크면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아내,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반응은 오, 안 돼. 너무 커서 무서워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반응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싫다는 뜻이 반이고 좋다는 뜻이 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질은 위축되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진입할 때 거대한 크기는 사실 고통에 가깝습니다. 저 큰 게 들어오면 내 몸이 찢어지진 않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사리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달래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할게, 당신 아프지 않게 할게. 이렇게 안심시키며 서서히 진입에 성공하고 나면 그 두려움은 곧 충만감으로 바뀝니다. 초반의 통증이 지나가고 몸이 그 크기에 적응하는 순간 꽉 찬 느낌이 주는 묵직한 쾌감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처음엔 죽을 것 같더니 하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아내가 너무 커서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어달라는 부탁인 셈입니다. 여덟 번째로 아주 의외지만 크기에 전혀 상관없다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모양이나 굵기 길이보다는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에 매료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작고 부드러웠던 살결이 나를 원한다는 신호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지고 커지는 그 변신의 과정 자체가 마법처럼 경이롭다고 느낍니다. 내 남편의 몸이 나를 위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봐 주는가 하는 정서적인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크기이라도 내 몸을 맞춰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혹시 크기가 작다고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크기를 재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방이는 가장 가까운 관객이니까요. 아홉 번째 심리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여성은 당신의 그곳을 보며 연결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뇌는 관계 지향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단순히 피스톤 운동을 하는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경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원합니다. 이때 발기된 남편의 그곳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팽창된 모습을 볼 때 여성의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 작동합니다. 남편이 느끼는 흥분이 시각 정보를 통해 아내의 뇌로 전달되고 아내 또한 마치 자신이 흥분한 것처럼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즉 당신이 서 있으면 아내의 마음도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는 이유이자 섹스리스 부부가 정서적으로도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몸의 대화가 끊기면 뇌의 연결도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내의 뇌도 젊어집니다. 10번째 심리는 여성의 정복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만 정복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가 침대 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 중 하나는 이 남자를 끝내주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잔뜩 성이 난 당신의 그곳을 보며 여성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남자의 혼을 쏙 빼놔야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헐떡거리는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사정하며 무너져 내릴 때 여성은 엄청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봤지, 내가 해냈어. 내가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아내 앞에서 좋은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느끼고 솔직하게 반응하고 시원하게 무너져 주십시오. 당신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 아내에게는 가장 강렬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쾌락이 곧 아내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와 관계가 좋거나 사랑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권태기에 빠진 아내가 당신의 그곳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은 남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11번째와 12번째 심리에서는 이처럼 조금은 씁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중년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과 심지어 성을 사고 파는 여성들의 적나라한 속마음까지 비교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만나는 여성들은 과연 남자의 몸을 보고 흥분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돈으로만 볼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감정이 개입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기계적인 반응이 아닌 마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까지는 아내와 관계가 좋거나 사랑이 충만할 때 여성이 당신의 그곳을 보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핑크빛일 수만은 없습니다. 11번째 심리는 바로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생기는 충동입니다. 앞서 여성이 발기된 남편을 보면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남자분들은 시각적인 자극만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체적인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장치를 푸는 열쇠가 바로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 있거나 평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남편이 꼿꼿하게 세우고 유혹해도 아내의 몸은 석상처럼 차갑습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의 그곳을 보며 욕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자기 본능만 앞서네 라는 경멸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밤에 아내를 안고 싶다면 낮에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찌꺼기를 먼저 청소하셔야 합니다. 여자의 성욕은 다리 사이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언제든 환영받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심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돈으로 산 관계에서의 여성 심리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밖에서 돈을 주고 이성을 만나는 중년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저 여자가 내 몸을 보고 좋아하더라. 내가 아직 남자로서 매력이 있어서 흥분하는 거겠지.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중년의 그것도 배가 나온 남성의 알몸을 보며 진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녀들에게 당신의 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 대상일 뿐입니다. 그녀들이 보여주는 신음과 탄성은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입니다. 여성은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흥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본 남자, 그것도 돈으로 얽힌 관계에서 교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남자가 배우처럼 완벽하게 잘생기고 근육질일 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평범한 60대, 70대의 몸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찾는 위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늙고 주름진 몸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띄워주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무게까지 사랑해 줄 사람은 아내뿐입니다.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신다면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세월만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13번째 심리는 호색하다는 말의 의미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거의 모든 성적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육체적인 흥분을 느낍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길거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만 봐도 남자의 뇌는 반응하고 몸은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이것은 남자의 죄가 아니라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설계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어필하는 이미지에만 반응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남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줘도 그 남자와 나와의 스토리가 없다면 여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 좋네? 그래서 뭐 정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단추를 풀 때 여자는 그 어떤 야한 동영상보다 강렬한 자극을 받습니다. 즉, 여자가 색을 밝힌다는 것은 아무 남자나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깊이 몰입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여자는 성욕이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아직 아내의 스토리 버튼을 누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로맨스 영화를 찍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 대화, 눈빛,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아내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뜨거운 요부로 변신할 것입니다. 마지막 14번째, 이것이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심리일 것입니다. 바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태를 볼 때의 여성 심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쯤 일어서다 말거나 힘없이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죠. 이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쪽팔린다, 남자의 자존심이 끝났다며 좌절하시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가 실망하거나 비웃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실제 속마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왜 이러지? 내가 매력이 없나 혹시 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분위기 어색해지는데 여성은 당신의 강직도를 보며 관계의 성공 여부를 점칩니다. 소중이가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으면 오늘은 성공이구나 안심하지만 힘없이 처져 있으면 오늘도 힘들겠구나 하며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시들해지면 남편이 겪을 좌절감과 그 어색한 공기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피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정쩡한 상태를 들켰을 때 숨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솔직하게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그래도 당신 아느니까 좋다 라고 여유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아내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안 서면 손으로 하면 되지, 입으로 하면 되지. 이런 대범한 태도를 보여줄 때 아내는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발기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아내는 당신의 그곳이 반만 서 있더라도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테크닉으로 채워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그 상황을 함께 이겨내려는 연대감입니다. 그 연대감이 있을 때 죽어가던 그곳도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성들이 남자의 그곳을 볼 때 떠올리는 14가지 적나라한 속마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로 움직입니다.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당신의 그곳이 크든 작든 휘었든 곧든 심지어 조금 힘이 없든 상관없이 당신을 최고의 남자로 대우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심리들을 역이용해서 오늘 밤 당장 아내의 눈빛을 바꾸는 실전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로서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 아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실수와 반대로 아내의 모성애와 성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마법의 한마디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의 침실 온도는 180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내에게 닿는 그 순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여자의 복잡, 미묘한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아내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며 당신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 즉 행복한 침실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실전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여성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무장 해제시키는 비기입니다. 첫 번째, 강령한 시선을 피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옷을 벗거나 관계를 시작할 때 부끄러움 때문에 시선을 아래로 떨구거나 천장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내에게 나 지금 자신 없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는 청각과 분위기에 약하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습니다. 당신의 그곳이 힘차게 서 있든 혹은 조금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게 아내의 눈동자를 응시하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어.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오직 당신 때문이야. 이 메시지를 눈빛으로 쏘아 보내야 합니다. 남편의 뜨겁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받는 순간 아내는 이 남자가 나에게 완전히 몰입했구나 라고 느끼며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당신에게 맡기게 됩니다. 시선을 피하는 순간 매력은 반감되지만 눈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섹시함은 2배가 됩니다. 두 번째, 강령백 과정을 중개하고 칭찬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침대 위에서 너무 과묵합니다. 마치 수행하듯이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뿐 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언어의 뇌가 발달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변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 살결이 닿으니까 여기가 터질 것 같아? 당신 오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참기가 힘드네. 이렇게 당신의 흥분이 아내 덕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남편의 발기를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말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아내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기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실에서는 독입니다. 세 번째, 강령 가문안되면 쿨하게 인정하고 안아주어라 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시들해지거나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대로 인상을 쓰거나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 한숨 소리에 아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매력이 없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껄껄 웃으며 여유를 부리십시오. 어허, 이 녀석이 당신 미모의 기가 죽었나 보네. 그리고는 아내를 꽉 끌어안으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오늘은 그냥 당신 안고 첫 느끼는 게 더 좋다. 삽입 안 해도 우리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남편에게 아내는 무한한 감동과 신뢰를 느낍니다. 이런 여유가 쌓이면 아내는 부담 없이 잠자리에 임하게 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남편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강박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력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박지윤의 당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젊음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품격이 채워졌습니다. 여자는 20대의 불같은 정력보다 60대의 따뜻한 배려에 더 깊게 빠집니다. 혹시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주름진 피부 나온 바에 예전 같지 않은 아랫도리.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을 온몸에 달고 있는 영웅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그 주름과 상처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쭈뼛거리지 말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씀하십시오. 여보, 나 아직 당신 보면 가슴이 뛰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진심이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두 사람을 다시 신혼의 그날 밤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14가지 여성 심리와 실전 팁들이 선생님의 가정에 다시금 웃음꽃과 사랑을 피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이야기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잡고 잤습니다. 선생님의 그 용기 있는 고백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년의 사랑이 시들지 않고 더 붉게 타오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고 속 시원한 심리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을 미치게 만드는 아내의 침실 언어 가다와 된 죽어가는 선격도 되살리는 부부 마사지 비법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멋지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밤 그 누구보다 뜨겁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 심리 치유 전문가 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